스타트업 동네야. 결국에는 이제 그 넷플릭스의 컬처 덱에 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율과 책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직원들은 자율과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이 자율과 책임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정직한, 솔직한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지 된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한번 믿지 못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한 재컨펌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는 시간의 낭비, 자원의 낭비거든요. 한 번만에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렇다면 거짓이 없고 명확해야 되고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회사 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직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뭐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되게 컨피덴셜한, 되게 보안 문서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재무제표나 지금 회사의 현금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일 당장 월급이 안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스스로 확인하고 알 수 있어야지,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그 일에 임하는 것과는 잘 모르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임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피드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피드백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이제 솔직하고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과감 없이 얘기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되,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실수를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운 게 뭐고, 만약 이런 실수는 무조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초기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일들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도 있거든요. 실패를 했을 때 배운 게 뭐고,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강의를 한 게 있어가지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보면은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걸 발췌해서 강의할 때 쓰는데, 피드와 백을 잘 주고받는 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피드를 잘 주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방법, 그리고 또 피드를 줄 때는 그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피드를 줄 때 계속 잔소리만 하게 되면, 팩트라고 하지만 잔소리만 하게 되면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같이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을 같이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같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받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거를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부분들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뭐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뭔가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걸 통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온 피드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대안, 준 대안보다도 그걸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백을 주는 게 서로 더 나아가는 방법이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한다고 해서 100%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인간이라는 거는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뭐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고 싸우고 나와서 집안에 뭐 큰 문제가 있어. 아니면 뭐 와이프나 애인이랑 싸우고선 되게 기분이 안 좋아. 이럴 때 피드를 받으면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그거를 그렇게 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피드백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정해진 시간에 피드를 주고받고 하면, 내가 아무리 오늘 아침에 뭐 일이 있다고 해도 딱 매번 정확하게 9시 30분에는 우리가 서로 피드를 주고받는 시간을 정해놓는다고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쁜 상황에서도 이 시간에는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인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이렇게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을 놓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매번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하면 일 잘하고 있어, 그냥 피드를 줄 필요가 없죠. 예, 잘하고 있으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쌓이다 보면 누적이 되다가 한 번에 툭 던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달 동안 잘 지내다가 갑자기 잔소리 한 번 했어. 그러면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거지. 뭔가 변화가 있나?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번 정해진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되게 시간 낭비라고 해서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을 놓고 왜 이 시간을 할애해서 뭐 시간을 줄여야겠죠. 시간을 줄이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줄일 수 있고 또 계속 하다 보면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으로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책에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피드백 서클을 만들어서 솔직한 문화, 솔직하다라는 게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얘기하는 기업 문화가 될 거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통제를 제거해라. 많은 이 책의 제목이 되는 규칙 없음, 규칙이 없다라는 게 뭘까? 통제를 제거하라는 건데 보통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들도 보면은 중기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정보통신부 지금 과기부죠. 과기부가 생긴 지도 좀 시간이 됐고 어떠한 새로운 것들이 생길 때는 되게 허점도 많고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좋은 룰을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이 이걸 하다 보면 참 사람들이 신기한 게 뭔가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있는 아니면은 뭔가 허점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 관리하다 보면 룰을 계속 만들어야 돼. 근데 그 룰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되게 안 좋은 룰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었던 시스템인데 결국엔 이게 세금이 나가는 뭐 일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세금이 안 좋게 쓰이지 않도록 뭐 감사라든지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의의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휴가나 출장이나 뭐 휴가라는 거는 되게 리프레시를 잘하고 오고 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인데 휴가를 나중에 보면은 막 밀려서 막 써야 된다라고 하면 야, 이거 뭐 휴가도 못 가고 일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율적으로 하다 보면 쉬고 싶을 때 쉬고 일을 하고 싶을 때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통제를 제거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룰이 없느냐? 여기서 나오는 게 자율과 책임입니다. 결국의 모토는 회사의 이익이 되고 회사가 이익이 되게끔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회사 같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느냐? 참여를 위해서 책임을 준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도 내가 한 일들이 어떻게 서비스로 보여지고 같이 책임을 지고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서비스가 진짜 소비자한테 적용이 되는 것들을 보면 아무리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도 되게 내 거 같은 느낌, 내 회사 같은 느낌이 들겠죠. 의사결정에서 막 대표의 꼭 승인을 받고 대표가 모든 걸 통제해야 되는 뭐 마이크로 매니징 같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회사의 이익을 반하지 않는 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앞선서 조직에 대한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솔직히 이런 그 과정들을 이해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정보라든지 방대한 정보잖아요. 다른 팀에서 뭘 하는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쉽게 전달하고 통제 형태가 아닌 어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 형태로 컨텍스트 형태로 방향을 나타내면 그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판단하고 따라간다는 얘기를 이렇게 에피소드 형태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다른 책에서도 느꼈던 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고요. 처음에 제가 이 책을 되게 먼저 읽었는데 그때는 그럴 수 있지. 잘 나가니까 이런 책을 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이 책을 다시 보다 보니까는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게 됐고요. 되게 창의적이고 빠른 조직력, 어떠한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구나라고 많이 느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의적인 조직들이 넷플릭스 안에 분명히 존재를 해야지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입자들을 더 많이 늘리고 하겠죠. 좋은 컨텐츠가 많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만 회사가 돌아가서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좋은 면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여기도 CS팀이나 보편적인 반복적인 일을 하고
관리의 요소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는 그러한 팀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런 조직도 그 조직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창의적인 부분보다도 또한 다른 부분에서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인력이라고 하는 창의적인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창의적인 요소들을 요구하는 개발팀이 될 수도 있고 컨텐츠 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규칙 없으면서 얘기하는 이러한 방법론으로 회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 가설대로 운영팀과 이런 갭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회사 내에서의 이제 그 서로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또 해결해 나갈 필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개인적인 고민들이 좀 궁금함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런 기업들도 있고 또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되게 이렇게 뭔가 조직이 다른 문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자회사로 분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런 거죠. 썩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라 썩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바구니를 다르게 나눠서 담아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HR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하면서 기업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내가 어떠한 조직을 만들고 어떠한 인력들로 이 회사를 키워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꼭 투자를 받기 위해서 IR 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직을 잘 하기 위해서 컬처 덱, 어떠한 인재들, 어떠한 회사를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갖고 이 회사를 영위해 나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에는 없지만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넷플릭스 얘기하는 컬처 덱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내용들은 많아요. 옛날에 앨런 사건 뭐 이런 사기친 사건이 있잖아요. 크게 그래서 회사가 무너진 사건이 있는데 그 회사의 모토가 정직과 뭐 신뢰인가 뭔가 이런 모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내부에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지는 좀 더 같이 고민해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이 있는 대표님이라고 하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표님들이 읽어보면 좋을 만한 책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도록 할 테니까는요.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스타트업 바이 스파.